어, 자연과 윤리 단원의 선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윤리 단원은 전통적으로 생윤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어지는 부분이지요.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각 사상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왔을 때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비교하는 데에서 우리가 그 사상가가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가 되고 어느 범위까지가 안 되는지를 구분을 하지 못해서 보통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자꾸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개념 정리를 이렇게 잘 해주시는 그런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시험 문제는 꼭 나오는 부분이지만 한 문제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항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는 2017년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칸트는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존재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지닌다 라고 본답니다. 물론 칸트가 간접 의무를 이야기하신 사상가이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자연물들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무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시도록 할게요. 2번 칸트, 레건, 테일러는 모두 인간만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의 주체다라고 본답니다. 자, 삶의 주체라는 말은 우리가 레건이 쓸 수 있는 말이라서 삶의 주체는 인간뿐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자기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인간밖에 없죠. 삶의 주체이기는 하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상가가 인간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죠. 레건은 모든 삶의 주체라면 미래에 대한 인식, 선호, 복지에 대한 이익관심, 이런 것들을 가치를 지님으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본답니다. 맞죠? 레건은 회고 감수 능력 플러스 인식, 지각, 복지를 주고 미래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라면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들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론의 관점을 보이고 있는 사상가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4번 보실게요. 테일러는 지각과 의식을 가져야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다라고 본답니다.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죠. 생명중심주의라고 하면 인간, 동물, 식물까지 들어가는데 식물은 지각과 의식이 없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죠. 그래서 가져야만 이런 표현으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요. 레건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입니다. 그럼 삶의 주체잖아요.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동등하게 존중받을 동등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존중받을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이요. 테일러는 인간에게는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요 선지는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고 한다면 테일러밖에 안 된다. 테일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7번 레건과 테일러는 모두 모든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밖에 없죠. 인간이라면 인간 중심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존재가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범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도 맞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레건과 테일러는 모든 동물이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본답니다.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이고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예요.
모든 동물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니느냐라고 본다면 테일러는 괜찮습니다. 테일러는 모든 여기 모두를 잘못 표시했네요. 모든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해요. 모든 식물, 모든 동물. 그런데 레건은 모든 동물이 아니죠. 레건은 쾌공함수 능력, 지각 능력, 뭐 미래에 대한 인식 능력, 뭐 미래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건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9번 보죠. 레건은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목적 지향적 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존엄성을 지닌다라고 보는데요. 레건은 그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이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일부 동물이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레건과 테일러는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본답니다. 레건과 테일러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라도 레건에 있어서는 일부 동물, 테일러는 식물까지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존중되는 것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건 하면 간혹 그 도덕적 무능력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능력자라고 할 때 행위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레건에 있어서는 일부 도덕적 무능력자라도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맞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싱어, 레건, 테일러는 모두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본답니다. 자, 이것도 좀 기억해 둘까요? 종차별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종차별을 반대한다라고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분은 싱어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싱어뿐만 아니라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난 탈인간중심주의라고 한다면 모든 사상가들이 다 종차별에 반대를 해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까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났으니까 동물이면 동물중심주의는 동물까지, 뭐 생명중심주의는 생명을 지닌 식물까지, 생태중심주의는 무생물까지 다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동등하게 고려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12번 보겠습니다.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존중해야 된다.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의무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테일러는 인간에게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생명 공동체가 곧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는 오직 누구만 얘기하냐면 테일러 선생님만 얘기하죠.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14번 싱어, 레건은 모두 쾌고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다.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할 때 맞습니다. 레건이 문제였죠. 쾌고 감수 능력 플러스 인지 지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지는 존재를 따져봤을 때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만 지니면 돼요. 쾌고 감수 능력만. 그런데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 플러스 인지 능력, 지각 능력, 복지, 미래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건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 여기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쾌고 감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녀야만인 거죠. 지녀야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거와 이것들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시겠습니다. 쾌고감수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진 않지만 쾌고감수 능력이 무슨 조건이라고 했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필요한 아이예요.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녀야만, 반드시 필자죠. 반드시 있어야만 도덕적 지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선지였으니까 잘 확인해 주세요. 15번 보겠습니다.
싱어는 동물도 인간처럼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삶의 주체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처럼이라고 하는 것과 삶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싱어에게 맞지 않는 표현이죠. 15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동물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는 것은 인간처럼 대우받기 위해서 어떤 하는 그런 동일한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삶의 주체라는 표현도 싱어는 쓰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6번 보겠습니다. 테일러는 레오폴드와 다르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개별 유기체로 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개별 유기체, 줄이면 개체이거든요. 개체. 개체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전체, 생명체 자체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아이들을 비교하셔야 돼요. 전체로 보는 거는 누구밖에 없냐면 생태 중심주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레오폴드죠. 레오폴드가 대표적인 사상가고, 이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주의를 제외하면 모두가 개체 중심주의예요. 모두가 개체 중심주의입니다. 따라서 예, 테일러는 개체 중심주의, 레오폴드는 전체주의,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이요. 테일러는이겠죠. 테일러는 생명체가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한다. 이 말은 아주 너무 잘 나오는 표현이고, 테일러 선생님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라고 보아서 이 존재들까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말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 환경윤리 파트 부분은 조금 복잡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레오폴드는 대지의 모든 존재가 생명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다. 그렇죠. 평등한 구성원이니까 모든 존재가 똑같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똑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맞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19번 아퀴너스는 테일러와 다르게 인간이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 취급해도 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인간 중심주의니까 수단으로 취급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테일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식물까지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테일러는 레오폴드와 다르게 생명이 없는 개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명이 없는 개체는 무생물이죠. 무생물입니다. 무생물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레오폴드죠. 근데 테일러는 어디까지냐면 식물까지입니다. 생명을 지니고 있는 유생물이라고 볼 수 있는 식물까지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 생명이 없는 개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21번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 자체,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생명 공동체는 생태계라고 했는데 생태계 자체가 그러면 요거는 전체주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테일러는 개체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테일러에 대한 설명으로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레오폴드는 토양이 아닌 물은 도덕공동체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여러분, 대지 윤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물, 토양 이렇게 구분을 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생물 모두 다 도덕공동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23번이요. 칸트는 동식물과 무생물에 부당한 해를 끼치는 것이 인간의
간접 의무의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이거 맞는 표현이죠.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하는 자연적 경향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번 보시겠습니다. 칸트, 싱어, 테일러는 모두 유정적 존재. 이게 여러분이 이제 유정적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시게 되면 요거는 그냥 무조건 쾌고 감수 능력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원래는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문제에서 이야기할 때 보통 유정적 존재라고 하는 표현은 쾌고감수 능력의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여러분은 그 쾌고감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요 칸트, 싱어, 테일러라고 할 때 모두가 유정적 존재를 함부로 대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싱어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특히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테일러도 식물까지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문제는 칸트인데요. 칸트도 간접 의무가 있으니까 그냥 함부로 대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겠죠. 인간에 대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겠어요. 유정적 존재라는 표현이 나오시면 쾌고감수 능력과 같은 표현이다 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5번 보도록 하죠. 싱어와 테일러는 모두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답니다. 일단 싱어 선생님은 쾌고감수 능력이 도덕적 존중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면서도 충분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라고 한다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맞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싱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테일러 선생님은 어떻냐면 테일러 선생님은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포함해서 식물까지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에 대해서 테일러 선생님도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X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보죠. 칸트, 싱어, 테일러는 모두 생명 공동체의 보존이 도덕적인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본답니다. 이거 말은 어렵지만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건 생태계였잖아요.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공동체를 보존하는 게 도덕적인 어떤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생태 중심주의로 와야 되겠죠. 생태. 근데 여기 지금 생태 중심주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보죠. 27번입니다. 싱어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동물이 동일하게 대우. 여기 표시를 좀 해줄까요? 동일하게 대우. 올해 수특에서 요게 나와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었었는데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대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동일하게도 틀렸고 대우도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등의 원리는 동등한 고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고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수특이 정오표가 나와서 이거 고쳤으니까요. 필요하시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28번 테일러는 싱어와 레오폴드와는 다르게 인간이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해서 보상적 정의, 이것도 중요한 표시해 주세요.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닌다라고 본답니다. 여러분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도 무조건 테일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싱어에 있어서는 생명체라고 했으니까 동물이 아닌 식물도 들어가요. 식물에게 끼친 해악에 대해서 보상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레오폴드는요 생태 중심주의인데요.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해악을 끼쳤다면 그건 보상해야 될 일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냐면 테일러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29번 보겠습니다. 레오폴드는 싱어와 레건과는 다르게 개체주의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지향은 안 한다라는 거죠.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본답니다.
레오폴드는 개체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입장이죠. 그런데 싱어와 레건은 개체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맞죠. 이거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30번. 싱어와 레오폴드는 레건과는 다르게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속한다라고 본대요. 싱어는 당연히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되고요. 레오폴드는 무생물까지니까 되고요. 레건은 쾌고감수 능력 플러스 인지 능력, 지각 능력 뭐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건과는 다르게 이렇게 본다면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면 레건도 일부 동물이 도덕적 고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되셔야 되겠죠. 네, 요거는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는 칸트와 테일러와는 다르게 인간과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은 동일하다고 본답니다. 이게 싱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이 인간과 같지는 않죠. 인간이 이익관심을 갖는 대상과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은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서 이건 싱어에게 이미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2번 보겠습니다. 칸트는 싱어와 테일러와는 다르게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성적 존재는 인간이고요. 인간이죠. 그리고 도덕적 행위의 주체도 인간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모든 학자들이 다 하는 말이죠. 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비판하는 내용으로는 될 수가 없죠. 33번입니다. 테일러는 싱어와 칸트와는 다르게 모든 생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그러면 맞죠. 싱어와 칸트는 모든 생명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 칸트, 테일러는 모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면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존재를 잔혹하게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칸트 맞죠? 싱어도 맞죠?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니까 맞네요. 그러면 다 맞는 표현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레오폴드는 싱어와 다르게 전체로적 관점에서 생명 공동체의 안정을 추구한다. 맞는 표현이죠. 전체로는 레오폴드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6번이요. 싱어는 레건과 다르게 동물에 대한 도덕적인 배려가 인간의 이익관심에 따른 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겠죠. 이익관심을 갖는 존재를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의 이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37번 보겠습니다. 싱어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종이 도덕적인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본답니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종 그러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동등하게 도덕적인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동등하게 고려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38번 레건은 도덕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필요하지 않죠.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없어도 쾌고감수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나 인식 능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죠. 39번입니다. 레오폴드는 대지에 대한 경제적 타산과 함께 윤리적,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된다. 이거 맞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경제적 타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0번 볼까요? 칸트는 레오폴드와 싱어와는 다르게 대지의 모든 산물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대요. 칸트는 대지가
그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죠?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X네요, X. 자, 41번 보겠습니다. 레오폴드와 싱어는 모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대요. 이게 지금 모든 생명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오폴드나 싱어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대요. 요 말은 안 되죠. 요 말은 동일하게 대우는 그 어떤 그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X이고요. 41번은 안 했네요. 41번. 레오폴드는 칸트와 싱어와 다르게 대지 공동체 자체가 지닌, 요 말은 전체주의가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볼게요. 칸트, 레오폴드, 싱어는 모두 동물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인간 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하면 안 된다를 주장하는 것은 칸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레오폴드나 싱어도 인간의 의무로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맞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레오폴드는 대지의 사용을 이익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45번은 레오폴드가 대지의 모든 산물을 목적그저 되어야 한다는데요. 이거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들어서 이게 레오폴드가 아니라 칸트입니다. 칸트. 그래서 칸트는 대지의 모든 산물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된다 그러면 X라고 답을 해야 맞는 건데요. 제가 요거는 잘못 타이핑을 한 것 같아요. 레오폴드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우하는 게 맞죠. 46번 보겠습니다. 싱어는 테일러와 레오폴드와는 다르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본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테일러나 레오폴드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 동물, 식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이니까 달리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싱어와 테일러는 레오폴드와는 다르게 생명이 없는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레오폴드는 생명이 없는 존재인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지위를 갖죠. 그렇지만 테일러와 싱어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까지만 도덕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8번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싱어와 다르게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가 이러시면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되거든요.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레오폴드만 동의할 거겠죠. 그러니까 테일러는 아니고 싱어도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9번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는 모두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 본답니다. 자,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칸트는 테일러와 레건과는 다르게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칸트가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네요.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칸트에 대한 설명이 맞는 표현인데요. 지금 테일러와 레건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틀렸죠. 왜냐하면 테일러와 레건도 인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레건은 칸트와 테일러와는 다르게 인간이 동물보다 본래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종차별주의에 반대한다랑 거의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거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탈인간 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레건과 테일러는 맞지만 칸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선지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테일러와 레건은 칸트와 다르게 내적 가치를 지니는 비이성적 개체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칸트는 인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레건은 동물, 식물까지도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4번이요. 53번이요. 칸트, 테일러, 레건은 모두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전체주의로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이게 이제 인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4번 싱어는 테일러와는 다르게 인간이 인간 이외의 종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인간 중심주의라면 넘어갔네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한다면 이런 말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요. 다르게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55번 싱어는 유정적인 존재, 아까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동등한 고려이지 동일한 대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테일러는 레오폴드와는 다르게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는 인간과 독립된 가치를 지닌다라고 했는데 인간과 독립된 가치는 곧 내재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재적 가치. 그러면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라고 한다면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할 때 테일러도 맞고 레오폴드도 맞죠.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7번 테일러는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는 생명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여러분 이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생태계 안정에 기여할 때만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생태계라고 하는 전체를 위해서 개체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일러가 아니라 레오폴드로 오셔야지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레오폴드는 인간이 동식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재적 가치도 갖는데 자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경제적인 어떤 가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으로 따져봤을 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함부로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지만 자원으로 대우할 수는 간주할 수는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9번이요. 칸트는 레건과 레오폴드와는 다르게 수단으로만 취급해서 안 되는 존재는 이성적 존재뿐이다.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는 칸트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60번입니다. 레오폴드는 칸트와 레건과는 다르게 유기적 생명 공동체 자체, 이거는 생태계 자체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본데요. 레오폴드는 그렇게 얘기하고 칸트와 레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와 레오폴드는 레건과는 다르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데 임하지한 행위만이 옳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레오폴드만 가능하죠. 칸트와 레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62번 레건과 레오폴드는 칸트와는 다르게 인간성을 해친다는 것은 동물학대가 그른 주된 이유는 아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동물학대가 그르다는 게 인간성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접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칸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게 주요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칸트가 아닌 이 두 사람이 표현이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칸트가 얘기한 간접 의무일 거고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칸트가 아닌 사람들이면 되실 것 같아요.
63번 보시겠습니다. 테일러와 레건은 싱어과 다르게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기를 고려한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그렇죠. 싱어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보지만 나머지 학자들은 유일한 조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이고, X가 아니라 동그라미 이렇게 오셔야죠. 64번입니다. 테일러와 싱어는 레곤과는 다르게 모든 유기체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까지를 우리가 유기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기체가 지닌 목적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이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나 싱어나 레건이 모두 목적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보지 않죠.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싱어, 레건 이라고 하면 여기 식물이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존중하는 게 인간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5번 레건과 싱어는 테일러와는 다르게 고등 능력을 가진 동물이 내적 가치를 지닌 존재다. 레건과 싱어 할 때 둘 다 동물 중심주의이고 여기 고등 능력을 가진 동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테일러의 경우에는 동물이 아니어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고등 능력을 가진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 플러스 인지 기억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선생님 설명을 잘못했네요. 테일러도 인간, 동물, 식물까지 내재 가치를 지니죠. 다르게가 틀렸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X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잘못 설명이 됐어요. 이거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6번 테일러, 레건, 싱어는 모두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이건 탈인간 중심주의라면 모두가 동의할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67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레오폴드와 다르게 인간이 동식물의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오폴드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8번 레오폴드는 싱어와 다르게 유정적 존재의 특징에 따라 배려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싱어와 레오폴드가 모두 유정적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라고 얘기하시면 잘못된 설명이죠. 다르게가 아니라 둘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레오폴드는 대지의 온전함을 위해 인간이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 그쵸? 이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말하고 생태계를 불간섭해야 될 의무하고는 좀 다른 의무인 겁니다. 이거는 좀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대지의 온전함, 안전성,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기여하는 게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는 있는 겁니다. 70번 싱어는 인간과 포유류의 복리를 동등하게 고려는 맞는 표현이죠.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1번 테일러는 칸트에게 쾌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음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쾌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72번입니다. 레오폴드는 테일러에게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는 모두 잘못이다. 이거 아니죠. 레오폴드는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행위라면 옳은 행위가 될 수 있겠죠. 73번입니다. 칸트는 테일러와 레오폴드를 향해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다. 이거는 모두가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74번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모두 칸트를 향해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진리를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칸트는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75번 칸트와 테일러는 모두 레오폴드를 향해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76번입니다. 칸트는 테일러와 레오폴드와는 다르게 모든 이성적 존재가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테일러와 레오폴드도 인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죠. 77번입니다. 레오폴드는 칸트와 테일러와 다르게 개체의 번영보다는 공동체의 온전함. 요거는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 그럼 전체를 이야기하는 분은 레오폴드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번입니다.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모두 칸트와 다르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인간 개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고 레오폴드와 테일러는 생태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맞게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9번 칸트, 테일러, 레오폴드는 모두 인간이 비이성적 행물로 생명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테일러도 간접 의무이기 때문에 맞고 레오폴드와 제가 테일러라고 했네요. 칸트도 맞고 테일러와 레오폴드도 당연히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포함하니까 당연히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80번 레오폴드는 레건과 테일러와는 다르게 인간이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닌다라고 본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거 생태계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는 테일러 선생님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81번 레건은 레오폴드와 테일러와는 다르게 1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레건 맞죠? 근데 레오폴드도 맞고 테일러도 맞기 때문에 다르게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82번이네요. 레건과 테일러는 모두 레오폴드와는 다르게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개체주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만 전체주의고 이 두 사람은 개체주의니까 맞는 거네요. 83번 레오폴드, 레건, 테일러는 모두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인간 중심주의 내용인데 인간 중심주의를 모두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번 생태 중심주의는 아퀴나스와 다르게 생태계 그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전체주의적인 맥락이죠. 맞습니다. 85번 아퀴나스는 테일러와 다르게 동물은 이성적 존재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죠. 아퀴나스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86번 아퀴나스는 테일러와 다르게 인간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비이성 존재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퀴나스는 비이성 존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일러죠. 테일러도 인간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우리가 대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식물을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죠. 자원으로 대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르게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87번 아퀴나스는 모든 생명을 인간과 동일하게 대화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동일하게 대화할 필요는 없는 거고 동일하게 대우하는 건 모두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88번 테일러는 인간이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존중하는 건 맞죠. 하지만 존중하면서도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89번 레건은 테일러를 향해서 각각의 개체의 진이 고유한 선은 보호되어야 되고 중지되어 간과 안 돼요. 그럼 이거 개체주의인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개체는 다 보호하고 증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90번 테일러는 레건을 향해서 개체에 대한 도덕적인 존중은 내재적 가치에 근거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재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레건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는 칸트를 향해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라고 비판한데요. 칸트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걸 간과하죠. 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는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테일러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 모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무생물이 들어갑니다. 무생물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테일러가 할 수 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레거는 칸터를 향해서 어떤 존재의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이성이 아님을 간과한다. 얘는 이성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는데 간과한다. 맞는 표현이네요. 93번입니다. 칸트는 레건과 테일러를 향해서 도덕적 행위 주체들이 도덕적 지위가 서로 평등함을 간과한다. 요거는 셋 다 간과하지 않는 내용이죠. 이거 잘못된 표현이고요. 94번 네스는 심층 생태 중심주의고요. 심층 생태주의는 기존의 세계관을 변화를 시켜서 큰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는 하죠.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95번 테일러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렇죠.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 맞습니다. 96번 테일러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생명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맞죠? 인간, 동물, 식물까지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는 당연히 도덕적 지위가 있습니다. 97번 네스는 생태계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아니죠. 네스도 생태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 그래서 네스도 그 전체주의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98번 테일러는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좀 이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생태계에 통제하지 말아야 된다.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요. 불간섭의 의무를 테일러가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할 수는 있죠.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할 수는 있다. 약간 좀 부딪히는 개념인데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싱어는 테일러를 향해서 종사에 따라서 도덕적 지위를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함은 탈인간 중심주의라면 모두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100번입니다. 레거는 싱어를 향해서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되어가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레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됨을. 근데 싱어는 자원으로 대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1번 테일러는 싱어와 레건을 향해서 인간의 생명체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적 정의 의무 이것도 테일러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102번 레건은 테일러와 싱어를 향해서 유종적 존재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다.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레건은 필요 조건이라서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일러나 싱어는 특히 싱어는 유종적인 존재라면 무조건 도덕적 지위를 갖죠. 테일러는 인간, 동물, 식물이기 때문에 유종적인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3번 싱어는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04번 싱어와 레건과 칸트입니다. 모두 목적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 이런 얘기죠.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누군지는 안 나왔지만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면 도덕적 고려는 해줘야 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106번 싱어와 레건은 모두 자율적인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해야 된다. 그쵸. 싱어, 레건은 동물까지기 때문에 자율적인 행위 능력 그러면 인간만이죠. 인간. 네,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05번을 안 했네요. 칸트는 동물학대가 그랬던 이유는 인간성 실현을 저해하는 간접 의무다. 맞는 표현이네요. 107번 보겠습니다. 싱어는 레건을 향해서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싱어도 안 되고 레건도 안 되죠. 왜냐하면 동물 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여야 되는데 모든 생명 그러면 식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8번 레건은 싱어를 향해서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욕구를 지녔어 라고 하는데 간과한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모두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09번입니다. 칸트는 싱어와 레건을 향해서 인간만이 도덕적인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존재임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간만이 도덕적인 의무를 따를 수 있는,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죠. 그래서 109번은 X. 110번. 레건은 칸트를 향해서 인간 이외의 일부 유적물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무시한다. 그렇죠. 칸트는 무시하고 있죠. 레건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111번. 싱어는 칸트를 향해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어떤 사상과도 되지 않습니다. 112번. 데카르트와 레오폴드는 모두 동물을 인간을 위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는 않는다.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인간중심주의는 데카르트는 당연하고요. 레오폴드의 경우에도 생태계의 안전성, 온전성, 아름다움에 기여한다면 동물을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113번입니다. 레건과 레오폴드는 모두 사유 능력의 여부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 이건 탈인간중심주의면 모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4번입니다. 레건은 살아있는 모든 개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여기 모든 개체가 틀렸죠.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니까 일부 포유동물까지만이어야 됩니다. 잘못된 표현이네요. 115번. 레건과 레오폴드는 모두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한정된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 그렇죠. 인간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레건은 동물까지, 레오폴드는 무생물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6번. 테일러와 시몬은 모두 칸트를 향해서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간과한다 라고 비판하는데요. 아니죠. 간접 의무가 있죠.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117번입니다. 테일러는 칸트와 시몬 모두를 향해서 개별 생명체보다 생명 종의 보존에 주력해야 된다. 여러분, 개별 생명체보다 생명 종의 보존에 주력한다는 얘기는 전체주의적인 맥락이죠. 근데 여기에는 전체주의적인 맥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118번. 칸트는 테일러와 시몬을 향해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 테일러도 되고 싱어도 되죠.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19번. 싱어는 테일러와 칸트 모두를 향해서 유정성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인 지위를 지님을 간과한다. 싱어는 요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들은, 테일러와 칸트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이걸 초월해서도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다. 간과하는 거니까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번. 테일러와 칸트는 모두 싱어를 향해서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20년 10월 모의고사까지 나왔던 제시문들을 많이 풀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문항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요. 거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보시면서 각 사상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